네, 수험생 여러분, 문학 해설입니다. 문학은 해설이라기보다는 총평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쌤이 좀 포커스를 잡고 이런 거는 좀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요 문제죠. 21번. 그죠? 21번 문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오답률이 조금 있었던 문제. 그래서 요 문제에서 쌤이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도 숙제가 있어요. 독서처럼. 숙제가 뭐냐면, 이거 작년 수능이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이제 고전소설. 어려웠던 두 문제, 7번과 8번. 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고전소설. 그러면은, 이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러분이 좀, 요 21번을 틀렸거나 고전했거나 오래 걸렸거나 이렇게 쉬운 시험은 시간을 많이 쓴 것도 틀린 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제 그랬다면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 이런 느낌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요. 소설은 시하고 다르게 본질이 스토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스토리. 그쵸? 그러니까 시에서처럼 무슨 정서를 캐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야. 스토리. 마치 영화 같은 거죠. 여러분들 영화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전체 스토리죠.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떻게 그 갈등이 해결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스토리를 독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이 소설이 스토리라는 본질을 이용해서 고난도를 만들었던 포인트들은 아래와 같아요. 1번, 소설은 스토리고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의 포커스를 맞춘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된 1번입니다. 이번 육모하고는 무관하게. 육모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서술 시각과 서술 대상. 그냥 시점을 안다가 아니라 어떤 시각에서 서술 대상. 서술자, 서술 시각, 서술 대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요게 고난도 문제 하나의 종류를 만들어 왔다.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재 또는 배경, 어떨 때는 어떤 말, 행동의 의미를 추론해라. 이거를 추론하는 거야. 써있지 않아. 추론하는 거야. 얘가 이런 흐름이라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거. 요거를 뚫어줄 때 스토리에 기대서 뚫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게 이제 작년 육모에 나왔던 아버지의 땅이라는 현대소설을 풀어보시면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죠? 그냥 그 부분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근데 내가 유해발굴단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고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이 어떤 염원,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염원이 이해가 되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발화, 날짐승도 언젠가 돌아온다 라는 엄마의 바라는 어떤 뜻이겠는가 라고 한다면 전체 스토리에 기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엄마의 소망이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라고 뚫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 부분만 보고 봐. 날짐승은 능동적인 존재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본질을 똑바로 봐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문제를 뚫어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내가 작년 수능 풀어보라고 했던 게, 그리고 올해 육모에도 나왔던 게 이제 3번. 이게 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스토리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일치를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부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넓게 읽고 한 번 읽고 그냥 뚫어진다가 아니라 선지를 볼 때 두 가지야. 일치를 정교하게 본다는 건, 첫 번째, 선지가 묻는 포인트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플러스 빈출. 그동안 이제 수없이 많은 기출 분석을 통해 이 선지는 요거 잘 봐야겠는데 이런 게 돼야 된다. 이거 중에서도 요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학이 직관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빠르게 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골라주실 수 있다. 이거 1번. 알겠죠? 묻는 포인트가 많아져요.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돌아가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런 애티튜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번 육모 때는 이제 요게 나왔었던 거고, 이거 말고도 요런 포인트가 고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설의 본질적인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흐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문제 2번 선지를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확인해야 될 게 B에서 A로 요런 거 치환을 많이 하더라. from A to B. 요거 치환을 많이 하더라. 요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의 선후 관계가 역전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시 표현으로 연결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만 여기서만 3개예요.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구속으로 갔다! 이건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치를 확인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마무리가 됐나? B에서. B가 마무리가 됐는가? 그리고 이게로 A로 이어간 게 맞나? 요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뭐 역전하고 지시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답 못 내는 거지. 왜냐면 얘를 안 봤으니까 얘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B에서 A로가 아니라 A에서 B로인데 이걸 안 봤어. 그러면은 맞기가 어렵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좀 소설의 학습 방향을 말해주고 싶은 게 이런 쪽이다. 물론 이제 보기 문제를 어떻게 뚫을까 봐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돼 있어야죠. 근데 이제 소설은 본질적으로 소설만 딱 띄워놓고 얘기했을 때 애들의 오답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3가지다. 결국 요 3가지가 소설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게 고난도를 만들어낼 거다. 이번 육모가 쉬웠다고 수능도 쉽다. 뭐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앞으로도 좀 잘 보면서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달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의 고전소설 세트를 오늘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숙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오답률을 떠나서 고전시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요런 문제죠. 24번 같은 문제. 뭐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를 대충 뚫으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지. 고전시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는 고전시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와 소설의 중간에 있는 애가 많아요. 특히 가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산문과 문문의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스토리가 면밀히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 류의 고전시가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일치, 세부 정보를 묻는 그런 문제가 고전시가에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요 문제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오답 정리한다면 뭐 답은 쉽게 나오지만 이런 것도 생각하셔라. 요 정도가 여기서 쌤이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문학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간 이렇게 쉽게 나오는 수능이다. 만약에 올해 수능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완주를 해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져요. 독서를 끝까지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문학에서 어떤 게 오래 걸리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맞는 거랑 오래 걸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 맞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구모 때까지 집중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쌤, 고전소설이요? 독해도 잘 안 되고 인물 좀 많이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고전소설을 30개 읽고 40개 읽고 50개 읽고 문제 푸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들 수학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하면 문제집 한 권도 풀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안 된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돼요. 올해 수능에서도 고전소설에서 느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는 육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 3등급 또는 4등급 요 정도 친구들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육모는 쉬웠다. 근데 내가 독서를 끝까지 풀 시간을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왔다. 면. 그렇다면 문학을 다 맞고 많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았다. 그래도 오래 걸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좀 집중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EBS도 열심히 해서 연계도 좀 최대한 느껴주면서 가셔야 된다. 이 2가지를 해내야 독서를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 있다.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구모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기출 분석하시면서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EBS 학습도 돼야 되고, 또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뭐 독서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문학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집중적으로 좀 훈련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모에서는 진검승부, 마치 오늘이 수능인 것처럼 여기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은 총평 비슷하게 쌤이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매에서 돌아올게요. 고생했습니다.